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1일 명예편집국장이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푹 쉬신 것 같지 않아도 여전히 지쳐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날씨 때문인가요? 가을을 타시는구나.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간지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이번 주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네, 공정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끝난 의사파업에서도 공공의대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었죠. 이번 시사인 커버 스토리는 한 줄로 정리하자면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되물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시사인 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어요. 이 손은 누구 손인가? 네. 김연희 기자 손은 아니라고 네, 하니까요. 손은 누구 아닙니다. 손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이 시대 공정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네.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 같고요. 지금 거의 뭐 공정이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정에 대한 논란과 어떤 그 뭐랄까요, 정쟁도 상당히 심하고요. 어떻습니까? 정은주 편집장은 여기에 맞서는 한겨레 20일의 커버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아, 저희 커버 스토리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은빛 보랏밭이 살아난 금강로 소풍 가자. 아, 예. 네. 그 말씀이 그냥 이 표지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네. 잘 보이시나? 유튜브 제가 이렇게 네, 들고 네. 있는데. 좀 모래밭이 넓게 펼쳐진 게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도 살아 있고요. 모래밭이 아주 넓게 퍼져 있으면서 강도 그대로 나오는데 찍기가 쉽지 않은 앵글 같은데요, 이거? 아, 예, 저희가 드론 띄워가지고 아.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넓은 밭이라는 게 모래밭이라는 게 좀 드러나게 찍고 싶어서요. 네, 네. 아하, 예.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4대강이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서로 많이 좀 서로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계에서도 그러시고 정치권도 그러시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금강 얘기를 커버 스토리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수치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기자는 사실은 현장에 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현장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아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의 수문이 이제 개방된 곳, 그것이 이제 금강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직접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시니까 금강에는 몇 개 보가 설치돼 있죠? 금강에는 이제 보가 3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세 이제 개요? 흔히, 예. 흔히 우리가 4대강이라고 하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16개의 보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예. 금강 같은 경우에는 강바닥을 한 6m 정도 파내고 3개의 보를 설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 3개의 보가 모두가 다 개방이 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다 개방되어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4대강 가운데서 금강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보가 개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수문을 열고 한번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렇게 되면서 네. 당장은 철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를 개방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지켜보자고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세종보하고 공주보 같은 경우에 전면 개방된 게 2018년 1월, 3월이고요. 그 네. 이후로도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잠시 닫혀주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들 열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 기자가 직접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 구간을 걸어 다니면서 금강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확인해 본 결과 금강 상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세종보에서 출발을 해서 공주보, 백제보로 이제 차로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둘러봤는데요. 아, 차로도 가고 걷기도 하고. 네, 예. 금강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가는 길이었는데 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모래밭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통 축구장 면적의 74배 규모 정도가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풀이 자라는 이제 수변 공간도 축구장 면적이 한 11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모래톱이나 이런 모래밭이 생긴 게 좋은 징조인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어류나 조류 아니면 생물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백로나 뭐 물대새, 금개구리, 맹꽁이, 수달, 뭐 흰수마자 이런 멸종위기 생물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 보의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금강이 예전의 모습으로 스스로
되찾아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녹조 라떼 소위 말해서 네네. 이 녹조들이 쫙 깔려 있었던 현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그 기사가 돼 있던데요. 이거 역시 보개방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가 개방이 되면서 원래 그런 녹조라떼가 나타나는 게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예. 보를 개방하니까 이제 물이 어쨌든 흘러가기 때문에 그 네. 현상이 적어진 것이고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열었으니까요. 작년에는 그 일수가 훨씬 더 줄었고 올해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원인은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있었다고 보고요. 반대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혜문을 안 열고 있는데 예. 여기는 지금 영남 사람들의 식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조가 매해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일어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금강의 경우에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처럼 개방을 했다가 필요할 때 폐쇄하는 닫는 이런 형태로 하실지 아니면 아예 보를 없애고 해체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2019년 2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네. 그때는 금강의 세종보를 완전히 해체하는 거였고요. 공주보는 이제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개방하는 안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강들의 처리도 2019년 6월까지 확정을 하고 12월에 이제 실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보수 언론들의 비판이 많았고요. 또 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왜냐하면 금강 같은 경우에 수위가 내려가면 경관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농업용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농업용수가 가장 큰 이제 이슈인데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를 지하수로 하는 그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비닐을 두 겹으로 놓고는 그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해서 그러면 바깥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그 난방비를 아끼는 농가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의 물이 이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또 총선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처리가 계속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보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가물관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9월 말 네. 10월쯤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좀 전에 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녹도 라떼가 관찰된다라는 말 주셨는데요. 그러면 낙동강이나 영산강, 한강 등은 어떤가요? 이러한 금강 같은 뭐 보호 개방 실험이라든지 논의라든지 진행이 잘 안 되나요? 네, 한강하고 낙동강은 지금 원칙적으로 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은 2018년 1월서부터 이제 상시 개방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요. 네.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여는데 이렇게 금강처럼 오랫동안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보호 개방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금강이 가장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의 변화를 우리가 영산강이나 한강, 낙동강에서도 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주목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경쟁지로서 한겨레 21의 이러한 커버 스토리 문제점, 아쉬운 점, 비판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네, 저도 많이 배웠는데 네. 뭐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시면은 예. 그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여름을 막 지나고 네. 4대강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사실 홍수 피해를 줄인 건지 아니면 홍수 그렇죠. 피해를 키운 건지 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질문이 독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좀 까다로운 질문을 피해 가신 거 아닌가. 예. 날카로운 지금 스트레이트가 날라왔습니다. 예, 피해 가신 겁니까? 아니면 뭐 제가 담당 기자를 혼내겠습니다. 예상의 쿨한 반응입니다. 담당 기자께서 지금 상당히 근데 담당 기자께서 그 직접 현장까지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시사인의 비판에 제가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커버 스토리에서 시사인은 공정담론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있었던 의사파업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소위 말하는 인국공 논란 두 가지 뽑으셨네요. 그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의사파업이랑 인국공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별다른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두 이슈를 하나로 관통하는 키워드가 네. 바로 공정인데요. 아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 의사파업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올린 게시물 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어요. 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예. 묻고 이제 두 가지 보기를 주었죠. 1번은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예. 2번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의협의 의도는 이번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가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려고 했겠지만 네. 사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 게시물에서 또 하나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의대생이 될 자격이 있고 그것이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이미 2017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던 보안 요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정규직 노조에서 반발을 했던 건데요. 네. 그때 들었던 이유가 바로 공채를 통과하지 않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거였어요.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잣대가 두 이슈에서 모두 공정으로 통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험 만능주의,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거 만능인 것처럼 말이죠.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주입시켜서 시험 문제의 답을 잘 풀어내면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정말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떻습니까? 정원주 편집장님은 이러한 시사 20 죄송합니다. 시사인에 시사인이요? 시사 21로 두 잡지를 섞어버렸습니다. 한겨레 21 시사인. 그러게요. 시사인의 그 공정 담론 문제 제기 어떤 문제점 비판의 지점이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는데 네. 만약에 저희라면 한겨레 21이 이 이슈를 닮았다면 예. 저는 이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 네, 예. 저는 이제 그 제목도 그들만의 공정이던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언론이 가장 흔히 하는 저는 좀 실수이자 좀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르치는 태도이거든요. 아하, 예. 저는 그렇게 그 문제를 내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접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그 다음부터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네. 좀 당사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강한 후기 들어왔습니다. 왜 당사자들 얘기를 안 들은 겁니까?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이번에도 또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사인과 한겨레 21의 어떤 성격이 다르고 다른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각각 또 시사 주간지 시장에서 역할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슬쩍 뭐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지난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네,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통계 네네네. 위주로 위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 21에서는 마찬가지로 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안 들었느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게 어떤 성향상의 차이로 이렇게 비껴 가시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 현장 당사자 이야기는 한겨레 21에 미루실 겁니까? 저희도 필요하면은 듣고요. 네. 사실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3019님 문자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수능 점수랑 공채 같은 시험 이걸 거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도요. 제일 안타까운 게 경찰은 시험 공부 잘한다고 경찰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이대우 형사도 모셨지만 이대우 형사 같은 경우도 뭐 운전도 하고 또 과일도 파시고 하시다가 또 이 순경으로 들어오셔서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잡았거든요. 공부 잘해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도 경찰도 여전히 그 시험에 의존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객관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죠. 네, 그쵸?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고요. 전 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유럽에서 유럽 투파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대학교가 어디 나왔는지가 평생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예. 거기 있던 그 엘리트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 19살 때 그 사람을 나머지 30년에 그 사람의 다른 경력들을 무시하고 그게 어떻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그러니까요.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시험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판단을 하죠. 근데 그거 굉장히 불행한 이유가 네.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삶의 다른 궤적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기회 박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봐서 능력을 평가하는 게 예. 일견 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공정한 건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험만이 공정하다라고 집착하게 되는 데는 일종의 사회적 배경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업 정규직 같이 좋은 일자리는 적고 또 노동시장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경제적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되잖아요. 지금 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 그 인도주의 실천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인 정현준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네. 의사들도 비정규직처럼 추락할 것이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정을 논할 때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도 반드시 같이 얘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대학에 입학만 하면 앞서 이제 대학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평생 결정된다 말씀 주셨지만 그 어느 대학이냐가 너무 딱 정해져 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대학에 네네네.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늘 언급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그 안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졸업 요건을 갖추느냐가 더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왜 될 수 없을까요? 윤희 기자님.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거를 네. 계속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공공의대 자격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던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되는 시험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가는 시험에 대해서 더 까다롭게 자격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능만이 되게 공정한 잣대이고 뭐 추천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전형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불공정하고 어떤 꼼수 같은 게 있는 거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네. 바로 그 점을 501님께서 문자로 지적을 해주셨네요. 수능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은 아니 수시 못 믿겠다. 그렇죠? 정시 늘려달라. 수능 늘려달라. 객관적인 게 공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주관적 평가에 대한 불신이 신뢰 자체가 너무 그렇죠.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예. 네. 신뢰도가 네. 너무 낮은 거죠. 그 어떻게 한겨레 21에서 이 문제 한번 짚어 주시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큰 숙제를 또 제가 받아가나요? 네, 8712님도 공정에 대한 집착은 파이가 작아지는 요즘 세대의 슬픈 자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서도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말씀 주셨는데 네. 의사들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네, 네, 네. 셨군요. 네, 그런 그 의사들 스스로의 신분에 대한 불안정이 또 다른 공정 시비의 원인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 의사만 주셨고요. 해도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마저도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뭐 그 로봇이나 AI 자동화 늘어가면 더 그럴 텐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두 시사인과 한겨레 21일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숙제를 드리고 오늘은 편집장 대 편집장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